네, 반갑습니다. 김동우입니다. 요 브로셔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을 약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내일이 수능 날이네요. 오늘은 제가 한 25분 정도요. 약속된 시간 25분이니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브로셔 2페이지를 잠깐 예, 왼쪽에 보시면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거의 대부분 아니겠구나. 수능 세대 손들어. 수능 봤다. 아직까지는 거의 다 학력고사 세대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대학 수학력 시험하고 학력고사하고를 보시는데 어, 어머니들이 요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하고 학력고사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때 국어 공부했던 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 작가에 대해서 무슨 바신, 뭐 작품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거의 다 국어가 암기였잖아요. 근데 수학력 시험은 그런 게 일도 안 나오죠. 제목을 한번 보시면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고 했는데 제가 숫자와 한자를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요? 여기 이과 부모님이신가요? 닦을 숫자입니다. 학자는 학문학자고요. 그러면 풀어주면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학력고사는요. 컵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대학 수학력 시험은요. 물의 양보다는 물은 대학에서 담을 거니까 네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네가 대학에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대학 수학력 출제 매뉴얼에서요. 국어 영역에 대해서 정의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국어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속도 검사가 아닌 역량 검사가 되도록 출제한다. 여기에서 이제 속도란 건 글 읽는 속도를 얘기할 거고요. 역량이란 건 힘이라는 건 아마도 독해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향하고 학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이게 출제 매뉴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쳐 보면 수시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고2를 마치고 고3에 올라올 때 수능 국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능 국어하고 내신 국어가 같은 과목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잘하면 수학도 수능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 국어, 내신 국어는 범위 자체가 일단 내신 국어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제일 처음엔 뭐 이해하고 공부하지만 주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예, 외우는 걸로는 수능 국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수능 국어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내신 국어는 잘했는데 수능 국어는 잘 안 나와요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수능은 잘 봐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되게 이때가 좀 추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오른쪽에 필자와 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고3용이 아니고요. 설명회 그러니까 부모님용입니다. 요 지문이 부모님용인데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뒷페이지에 보면 다 풀지 않을 거고요. 딱 2번 문제만 보기 있죠. 보기가 있는 2번 문제 보이십니까? 두 번째 문제.
지문을 읽어보시고 2번 문제의 답을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답을 정하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정도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수준입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런 지문을 뭐 문학 포함해서 한 8, 9개를 봐야죠. 예, 그리고 80분 동안 몰입해서 시험 칩니다. 예, 애들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시험을 이 지문이 학력고사라면 이미 교과서에 있는 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안 읽어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나오지만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냥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고3 수준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1 수준입니다. 학생들 보면 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번도 많이 쓰시고요. 4번도 많이 쓰시고요. 예, 5번도 많이 쓰시고요. 예, 1번도 가끔 나오고요. 예. 왜 그렇게 푸셨어요?라고 여쭤보면 보기에 일식월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서도 일식월식 있는 거 앞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뭐요 정도야. 예, 읽어보겠습니다. 가문단 한번 보시죠.
집중하세요. 예. 집중하십시오. 예. 국어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물음에 아주 쉽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지난날에 일어난 사실들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사실들에 관해 적어놓은 기록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흔히 말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예, 저 보십시오. 저 보세요. 예, 눈 밑으로 보기 없기요. 예. 뭐라고 했죠? 이게 문제죠, 이게. 예. 읽었는데 없어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물음에 아주 쉽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지난날에 일어난 사실들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사실들에 관해 적어놓은 기록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흔히 말할 수 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왜? 2번 봤으니까. 그럼 모든 지문을 2번 볼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80분 동안 이거 못 읽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짧게 공부하거나 호흡이 짧게 공부한 학생들이 국어 힘들어합니다. 긴 텀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 역사라는 게 뭐라고요?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 그것에 관해 적어놓은 기록들. 이걸 기억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나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그런가? 그렇겠네 라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머릿속에 저절로 남는데 이걸 딱딱하게 그냥 삼키시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네. 오늘 한 번 더 읽어야 될 분위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물음에 아주 쉽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지난날에 일어난 사실들 자체를 가리킨대요.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예. 그 사실들에 관해 적어놓은 기록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괜찮죠? 자, 근데 2번째 문장이요.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이 모두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와야 돼요? 어떤 느낌이 와야 되죠? 배신감이 들어야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냥 짧게요. 예. 자, 필자가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역사는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을 그것에 관해 적어놓은 기록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는데 2번째 문장에서 모두 그런 게 아니래요. 예, 다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문장 밑에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어떤 건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 중에서 어떤 건 역사고 그러면 어떤 건 역사가 아닌데 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예, 확인해 보시죠. 쉬운 예를 들면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없고 그렇죠. 예. 한글이 만들어진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 등은 역사가 된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들 중에 김총각과 박처녀의 결혼 이런 건 역사가 아니고 한글 창제, 임진왜란이라는 사실 이런 건 역사가 된대요. 그러면 필자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죠. 이렇게 보면 사소한 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역사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시냐면 김총각과 박처녀가 결혼한 사실은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이라고 표현했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실. 그럼 임진왜란이나 한글 창제는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난 사실이라고 일반화했구나. 됐죠? 그것만이 역사가 될 것 같다. 자, 2번째 역사의 적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게 머릿속으로 있어야 돼. 필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난 사실이 역사이고 사소한 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역사가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죠. 끝에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저를 보세요. 예,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이유. 구체적으로.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난 사실들 중에서도 역사가 아닌 게 있어. 사소한 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중에서도 역사인 게 있어 라고 해야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역사란 것은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갑자기 웬 딴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지문 읽을 때
가나 사이에 뭐가 빠졌군이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국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책 읽고 생각 많이 하고 하는 애들은 국어가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에요. 실제로. 네. 수능 세대 중에서도 딴 공부는 별로 못하는데 반에서 꼭 국어 시험은 잘 보는, 그때는 언어 영역이었죠. 언어 영역은 잘 보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이틴 소설이나 무협지나 꼭 유독 반에 한두 명씩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진짜 국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그 독해의 과정이 다 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럼 이제 지금쯤 마음속에 이제 뭔가 좀 불안하시죠.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온 학생들은 국어가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성적 어느 정도 나와요. 왜? 이미 그렇게 다 공부해 왔으니까. 그런데 보통의 대치동이면 주로 수학 공부하기 바빴지 국어 공부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3 때 국어에 애를 먹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은 100점 받을 자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국어는 100점 받을 자신이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 보기 한번 보시죠. 중간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갓 문단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거대한 사실, 한 번만 일어난 사실들 중에서 역사가 아닌 게 있고 사소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중에 역사인 게 있다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에 두 번째 줄에 되었으면서도 앞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끊어보시죠. 펜 있으면 끊으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일식과 월식은 모두 역사로 기록되었으면서도 됐죠? 여쭤보겠습니다. 예. 금방 읽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죠? 주기적이죠. 근데 3등급, 4등급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식과 월식이요라고 대답해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 여기에서 주기적이라는 건 무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일식과 월식은 역사로 기록됐잖아. 라는 게 나오는데 예. 조금 좀 예민하게 말해보면 주는 대로 받아먹은 애들은 이게 힘들어요. 예. 지가 스스로 한 애들은 당연히 주기적이죠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어가 잘 안 나온 애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하면서 읽어낸 훈련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좀 바람직하게 바꿔주면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기적으로 일어난 자연현상인 일식과 월식은 모두 역사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앞문장에 대한 예시가 되죠.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역사인 게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괜찮죠? 예. 그다음 금속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사실을 볼 때 머릿속에서 이건 한 번만 일어난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셔야죠.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누가 몇 년에 처음 만드는지를 모르고 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한 번만 일어난 사실인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역사에 기록된 것이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정의해야겠죠. 그럼 역사는 무엇인가? 일식과 월식은 왜 그럼 역사로 포함되느냐? 자연현상이면서도 하늘이 인간 세계의 부조리를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가 됐대요. 소화되셨습니까? 일식과 월식이 왜 역사가 됐다? 분위기 조금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예, 조금만 집중해 주시죠. 다시. 일식과 월식은 자연현상이면서도 하늘이 인간 세계의 부조리를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은 역사가 됐어요. 목판본이나 목활자 인쇄술이 금속활자로 넘어가는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될 수 없었어요. 자, 저 보세요. 그럼 역사는 뭐예요? 지난날의 인간사회에 일어난 사실들 중에서 어떤 거? 그렇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 일식과 월식은 하늘이 인간 세계의 부조리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가 되었고
그다음 목판부터 인쇄술, 그다음 금속 알짜 이건 뭐니?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날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역사로 남았구나. 자, 앞페이지 보시죠. 나의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 일어난 사실들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되어 뽑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때요? 딱 맞죠? 네. 요런 논리로 내는 시험이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학력고사나 글쎄요. 내신 국어 보면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고1이고 하나는 중1이거든요. 근데 뭐 전 국어 뭐 이런 게 안 봐주는데 시험지가 있어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도 좀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수능은요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수학하고 똑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과학생이라고 어쨌든 뭐 수학 잘하는 애들이 국어도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학적인 감성이 어떻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과목입니다. 국어라는 것이.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 암기 잘한다고 되겠어요, 어머니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난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 많이 읽는 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나 혹시 있으시면 힘들겠지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좀 읽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지 못했다면 이런 식으로 읽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읽는 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그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날개에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9페이지를 보시면 항만이는 뭐냐면요. 항상 만점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기사미는 뭘까요? 기사미는 제가 이름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제 아들이 3등급을 받아오는 순간 잘못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껏해야 3등급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3등급 받는 거 힘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밑에 보시면 기사미의 성적표와 항만이가 되기 위한 성적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기사미의 성적표는요. 지금 이게 국어 성적표라면 OX 개수 세지 마세요. 똑같아요. 자. 위에는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애예요.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읽다 보면 밑에 있는 성적표로 바뀌긴 해요. 점수는 똑같아요. 뭐 때문일까요? 시간의 문제죠. 금방처럼 읽으면 딱 따박따박 읽고 머리 끄덕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맞춰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3월달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성적표를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딱 보면 어떤 판단을 하기 쉬우냐면 이제 푼 건 거의 다 맞았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좀 빨리 풀어봐. 라고 하면 4월달에 바로 위에 성적표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애가 잘 가고 있는데 아쉽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에서 빨리 풀어보면 다 맞겠네 라고 하면 미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기 위해서 설명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보세요. 요 정도 되면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매일 아침 1시간 반 이상 공부한다. 솔직한 마음은 2시간이라고 적고 싶었어요. 이게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한데요. 만약에 수시 내신 등급이 좋아서 최저만 맞추면 된다. 근데 국어 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2시간 공부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국어를 제외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쉽게 오른 과목이 아니에요. 솔직히.
차라리 영어가 등급받기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럼 영어로 등급받지 굳이 국어로 등급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쉬운 과목 아닙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잘하는 애들이야. 조금만 하면 되겠지만 한 3등급 정도 나온 애들이면 진짜 1등급 만점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이게 고3들한테 부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 2학년 때는 수학이 안 돼서 수학 공부하느라고 시간 다 쓰고, 그리고 막상 고등학교 딱 고3 올라와서 수학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다 국어까지 해야 된다니까 이게 내신까지 하고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우리나라 고3의 현실입니다. 국어 쉽사리 성적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이나 과탐은 글쎄요, 폄하에 바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한 만큼 성적이 보여요. 근데 국어는 제법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법 해야 돼요. 근데 요게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못 견뎌내니까 애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어 타고나는 거야. 어머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국어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타고난 측면도 왜 없겠습니까? 있긴 있겠지만 충분히 수능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2시간, 1시간 반 이상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요 성적표가 위에 있는 성적표가요. 요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에서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하면 6월달 평가원에서 X가 시작된 부분이 한 4, 5개 뒤로 물러납니다. 9월 달에도 또 4, 5개 물러나고요. 수능쯤 되면 이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뭐 저번 주까지 저 수업했지 않습니까? 한반에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니라고 하면 저희 반은 손들어요. 이 차이가 타고난 차이가 아니고요.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의 6월 달, 7월 달까지 국어 공부 양이 시간을 맞게 풀 수 있는 애가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약해지면 여전히 수능 때도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국어 지문을 읽게 돼요. 그래서 진짜 국어를 완벽하게 하겠다. 언제 봐도 100분이 99, 98, 뭐 100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게 담보돼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멍한 정신에 하면 안 되고요. 아침에 해야지.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 뭐 학생도 몇 명 있고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머님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이거 뭐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6시에 깨워주시는. 이게 애만 6시에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집안의 패턴이 아침으로 확 바뀌어야 돼요. 그 12시 넘어서 막 드라마 보시고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애들도 12시 넘으면 공부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드라마 보십니까? 그렇진 않죠. 해야 할 일을 한다고요. 이게 사당 오락이건 옛말이고요. 보셨잖아요.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해주시면 국어 성적이 많이 올라가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12시 넘어도 애들끼리 카톡하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SNS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요 시간에 공부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나 국어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6시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적어도 7시부터는 학교나 보내고 거기에서 공부하게 만드셔야 돼요. 어머니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요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정도는 국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분위기 이상해졌네요. 요건 정말로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설명에 나오시는 것보다 6시에 깨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간은 확실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번 시간에 일단 신경 쓰지 말자. 1단입니다. 1단 수능 전날에 신경 써야죠. 시간과 정확성의 반비례 관계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요. 시간부터 잡으면 못 잡습니다. 예, 정확성부터 잡고 나서 꾸준한 연습으로 시간을 잡아줘야 완벽한 실력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제일 처음에 대학 수학력 시험은 학력고사와 달리 지식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근육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네, 그러니까 뭐 수업 많이 든다고 해서 국어화 성적이 올라갈 일은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점수에 수업이 영향을 미치는 건 제 생각에도 20% 미만입니다. 지가 얼마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국어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내신 국어하고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예,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어가 한 2, 3등급 정도 된다면 1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아침에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의 꾸준한 국어 지문 독해 실력은 필요하다. 예. 그래서 6시에 깨워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되셨죠? 예.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예.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부탁을 2가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6시에 깨워달라는 거고요. 이게 실천이 어려운 건 알지만 오늘도 중1 둘째 아들이 투덜거리고 나갔어요. 고1 형은 오늘 학교를 안 가는데 자기만 간다고. 사춘기가 심하게 온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힘드시겠지만 아침마다 학교 보낼 때 한 번씩 손이라도 혹은 몸이라도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갑자기 왜 이래? 이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잖아요. 좀 이따가 올해 부모님한테도 문자 보내겠지만 내일 아침에 꼭 안아주세요라고 문자 보낼 텐데요. 평소에 안 하면 수능 날이라고 왜 이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앉는 게 싫어하면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충분히 느껴지니까. 웬만하면 긁지 마시고요. 많이 긁힘을 당하시는 것도 알아요. 저도 많이 긁힘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풀어봤자 이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로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주제 넘지만 참으시고 애들한테 매일 학교 가기 전에 한 번씩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